아빠는 우리가 싫어진 거야? 12살 민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지야. 아빠는. 하지만 끝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42세인 김태현입니다. 20년 전 32살의 나이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게는 5살 된 아들 준수와 막 돌이 지난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내 수연이는 둘째를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육아와 가사에 지쳐 있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봐야 한다면 얼마나 무서워할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수연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최선일까? 아이들이 아빠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없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져서,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실제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어.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것을 준수가 봤습니다. 아빠, 왜 피가 나와? 5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 이거? 아빠가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준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더 늦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태연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수연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차라리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수연이의 눈에는 의혹이 깊어져만 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6개월은 이미 지났지만 다행히 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고 약물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발을 쓰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빠, 머리가 왜 이상해? 민지가 제 가발을 만지려고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며 피했습니다. 아, 아빠가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그래. 이상해? 응, 이상해. 원래 아빠가 더 좋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변해가는 아빠를 느끼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연이가 폭발했어요. 태연아,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피곤하다며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이게 아빠야? 미안해, 수연아. 정말 일이 너무 바빠서. 일. 맨날 일만 중요해. 아이들은? 나는? 우리가 당신한테 뭐야? 수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수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울고 있어. 왜 엄마가 울어? 준수야,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한 일을 해서 그래.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 응, 그렇게 할게.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더 집을 피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돈이라도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태연아,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당신이 정말 가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달라져. 아니면, 아니면 뭐? 이혼하자.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오래 살 수 없다면 수연이와 아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어. 이혼하자. 정말로?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미안해.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죠. 아빠, 우리 이사 가는 거야?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잠깐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민지랑 준수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왜?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어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싼 고시원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몰래 봤고 저녁에는 집 근처에서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수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발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으로요. 준수야.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가 울면서 준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빠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익명의 후원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민지가 물었을 때 수연이는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쪽지를 넣어뒀거든요. 실제로는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이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야채 장사, 택배 배송, 청소, 야간 경비. 몸이 아픈데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준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원비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수연이의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저는 학원에 가서 익명으로 1년치 학원비를 선납했습니다. 준수 어머님,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학원 원장이 수연이에게 말했을 때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진학을 걱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리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뒀습니다.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던 시한부 인생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몸은 많이 아팠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준수는 성실한 청년이 되었고 민지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로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없는 빈자리가 컸을 거예요. 특히 사춘기 때는 아빠가 그리웠을 텐데.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민지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너네 아빠는 어떠니? 우리 아빠? 글쎄,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럼 보고 싶지 않아? 가끔. 하지만 엄마가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으니까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민지가 얼마나 의젓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거든요. 준수가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집안 사정을 도우려고 공부하면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 있었다면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민지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수연이가 혼자서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야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성인이 된 준수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굴을 돌렸지만 준수는 저를 뚫어져라 봤어요. 혹시 아버지세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20년 동안 지켜본 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 아니야.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지만 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맞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소리 기억해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있던 흉터도 기억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죠. 준수야. 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왜 우리 곁을 떠나신 거예요? 준수가 울면서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수야, 아빠에게는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싫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20년 전의 암 진단,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 그리고 그동안 숨어서 지켜본 이야기까지. 준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병과 싸우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응,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준수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빼앗았던 거죠. 제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거예요. 미안해, 준수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날 이후 준수는 자주 제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민지와 수연이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수연이의 반응은 더 복잡했어요. 당신이 아팠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당신의 아내였는데. 미안해, 수연아. 너무 어린 결정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저를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이제 치료받으세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준수의 권유로 저는 다시 정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버텨온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다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민지도 제게 다가왔어요. 아빠, 저 결혼해요. 아빠가 제 결혼식에서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0년간 놓쳤던 것들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연이와는 다시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로서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64세입니다. 32세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32년을 더 살았어요. 의사들도 신기해하는 일이죠. 아마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준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놓쳤던 20년을 하루라도 빨리 메우고 싶거든요. 준수는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줬고 민지도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어요? 손자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멀리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럼 이제는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응, 이제는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지 못한 것,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 것, 수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한 것.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에요. 제가 없어도 올바르고 착하게 자랐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제는 민지의 결혼식이었어요. 제가 민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을 때 하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만에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빠,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지가 제게 속삭였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니야,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너를 혼자 크게 해서. 신랑에게 민지를 넘겨주면서 저는 말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이 아이는 아빠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강한 아이예요.
신랑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민지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키우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그동안 못해드린 것들을 조금씩 해드리고 싶어요. 수연이도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수연아, 나야말로 미안해. 너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까? 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 몸은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요.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준수가 저를 회사 동료들에게 소개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일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함께 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 고마웠어요. 민지도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아이들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20년간 혼자 견뎌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준수 부부와 손자, 민지 부부, 그리고 수연이까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가 조르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웃으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32년 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이렇게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은 매일이 소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통화를 해요. 아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좋았어. 너희들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제게는 정말 큰 행복이에요. 준수는 요즘 제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립다고 엄마한테 말한 적 있어요. 그때 엄마가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네요. 민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빠였군요. 미안해, 민지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가 없어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아빠였다니. 민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와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수연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야채를 사던 단골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어머, 당신 혹시 그때 그 야채 장수? 아,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때는 정말 아파 보였는데.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참 신기했어요. 야채 장사하면서도 항상 정중하고 돈 계산도 정확하고 그런데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네요. 가족들과 화해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뭔가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정말 마음을 반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건 말이야. 손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준수나 민지가 어렸을 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자에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 손자가 물으면 저는 준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동생도 잘 돌봐주고 엄마 말씀도 잘 들었지. 지금도 그래요. 손자가 웃으면서 말해요. 민지도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저 아기 생겼어요. 정말이니? 축하해. 아빠가 할아버지가 또 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또 다른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빠,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해주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아버지로서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지, 민지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준수도 둘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 저희도 아이를 하나 더 가질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마워, 준수야.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배려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놓쳤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준수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도 아직 젊어.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저랑 등산 가자고 약속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 그때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준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아니야, 준수야.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였네요. 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너희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잖아.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수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선택이 완전히 틀렸던 것만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저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해요. 정말 기적 같은 케이스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아마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이 정말 크네요. 그래요, 가족의 힘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의 사랑이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제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64번째 생일이었는데 3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손자가 직접 만든 카드를 주면서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아이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오래 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인데 처음에는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행복과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내 생일을 보냈다. 32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손자까지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적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20년간 곁에 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랑한다, 준수야, 민지야.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예전보다 더 깊고 진해졌어요. 내일 아침에도 저는 아이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리고 저녁에는 잘 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2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매일 하고 싶거든요. 며칠 후면 민지의 첫 병원 검진 날이에요.
저도 함께 가서 예비 할아버지로서 손주의 첫 모습을 볼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준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할아버지, 바다 보러 가요. 손자가 조르고 있거든요. 20년간 못했던 가족 여행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32년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시작 말이에요.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입학식, 졸업식. 수많은 순간들을 놓쳤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도 저는 하늘에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셔서,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하루가요.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32년 전에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 더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고요.